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총파를 이제 배우는 것이 참 소개부터 먼저 해야죠. 저는 김일봉 대구의 김일봉 내과 김일봉입니다. 우리 용산 총파 사랑 모임에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용초사라고 지었습니다. 용산에다가 총파 사랑 모임에 그 용초사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강좌를 오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는 총파 강의고 2부는 여러 선생님과 같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총파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총파 모임을 하게 됐는가 그에 대해서 제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72년도에 경북이대를 다 들어가서 경북이대 졸업하고 우리 경북이대에서 내과를 마쳤습니다. 가지고 총파를 처음 만나는 거는 레지던트 2년차 때 우리 경북이대에 내과에 조그마한 총파 기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뭐 일제 기간 때 총파를 기계하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인 기계여서 담낭만 간신히 보이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지는 못했죠. 초음파가 참 신기한 기계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군에를 가서 마산통합병원에서 3년간 군의관 마치고 그 후에 서울의 상도동 제1병원을 거기 지금도 그 병원 이름은 경희 무슨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상도경병. 거기에서 공직이 시간 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86년에서 88년이죠. 2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그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님이신데 권택열 과장님을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분이 총파 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계는 이제 집이는 그래도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환자가 오면 자기가 초음파를 하고 내한테 연락을 해가 김과장 초음파 한번 보라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GB도 보이고 콜레시스타이티스 진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한 2년간 프로브는 절대 안 줘요. 그냥 뒤에서 옵저베이션만 2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88년에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대구에 개업하고 그 당시에는 뭐 총파 뭐 할 생각도 안 했죠. 개업 일반 내과 개업하고 총파를 처음 접했는 게 이제 개업하고 한 7, 8년 후에 95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병원 옆에 대구의 대경영상의학과라고 개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CT도 잘하고 초음파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병원에 와가 판촉하러 왔습니다. 판촉 뭐냐 CT를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보고 그 초음파를 가르쳐 줬어요. 한 일주일간 우리 병원에 한 1시간 정도 와가 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내보고 형님 초음파 이제 잘해 보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분은 아주 잘하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게 악전부터 하면서 이제 초음파 스캔하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면 전부 다 그 영상의학과에 CT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CT는 비보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상의학 선생님은 좋아하시죠. 그 당시에 저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이제 퇴근하면서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초음파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영상의학과에 가가 내가 가는 케이스를 CT하고 초음파하고 코리레이션 해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퇴근하죠. 그래서 한 6개월을 다니니까 감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이렇게 나오고 CT는 이런.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에 굉장히 공부를 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의 기초도 모르고 이제 초음파를 했으니까요. 그 초음파 책을 사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어려웠냐면 이거는 초음파 스캔법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잘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아주 잘 나온 사진만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초음파 해설을 또 하는데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가령 혈관종 같으면 고에코라고 나오면 되는데
뭐 고에코도 나올 수 있고 저에코도 나올 수 있고 이세코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고에코가 나오고 왜 저에코가 나오고 왜 무에코가 나오고 이런 걸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쓴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면서 상당히 처음에 애를 먹었는 게 초음파가 고에코는 딱딱한 물질이고 저에코는 몰랑몰랑한 물질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고 투과가 잘 되면 저에코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책을 봐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막 머릿속에 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음파의 스캔하고 법하고 아티팩트구나 이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그 서울의 순천향병원의 심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초음파에 강의를 하라고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게 2000년도거든요. 제10회 그 서울 순천향병원 초음파 연수강좌 강사로 초청돼가 그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또 내가 초음파 책을 메디슨에서 초음파 책을 냈거든요. 전매제. 그 두 개가 내가 초음파 강의하고 교육하는데 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초음파를 강의를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이 나는 그래도 초음파를 배울 때 영상의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대구에 있는 여러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참 도움 많이 받아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우는 걸 많이 좀 베풀어 주고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 대구에서 내가 초음파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누구를 스카우트했냐면 그 이재준 쌤, 그 다음에 박선호 쌤, 강태영 뭐 이런 쌤들 한 명씩 맨파워를 넣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맨파워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모아가 매주 수요일 초음파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모임이 지금 한 7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석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왜 초음파 모임이 잘 되느냐? 모든 조직은 이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초음파 모임의 이념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초음파를 배우러 오는 모임이 아니다. 초음파를 가르치는 강사를 만드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죠. 그럼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첫째 목표가 이념이 그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모임은 매주 모인다. 일주일에 한 번.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석. 심지어 이제 자기 결혼 기념일도 제사날도 부친 제사날도 오실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 잠만 오고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강사가 되고 발표하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강사가 되어야 돼. 발표를 해야 돼. 이 세 가지 이제 이념을 하니까 모임이 잘 돼가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강사가 돼가 임상초음파학교나 내과학교나 연수관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로 우리 대구에서 아무래도 하니까 다른 지역의 선생님이 대구에 오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죠. 교통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같은 송도 초음파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는 것이 이제 2년 전이었는데 이민영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교 선생님하고 선생님과 우리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가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대구에 있으니까 이 좀 구심력이 약하니까 모임이 활성화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임을 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딸이 이제 마침 여기 서울에 두 딸이 있으니까 집이 옛날에는 이제 저 신도림에 있다가 아무래도 서울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진짜 오피스텔에서 일로 서울역 가까운 신계동에 여기 아파트를 옮겨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아파트 거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가 우리 집 사람을 설득해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여기는요. 서울역 가까우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워크숍을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 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초음파 학회나 이런 데 강의를 하면 강의해봐야 20분 시간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아무리 20분 시간은 너무 짧아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보다 많은 우리 멤버들은 송도 초음파 그 서울 멤버는 강선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생님들한테 초음파를 좀 가르칠 수 있게 방법이 없을까 해가 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용초회라고 했는데 용초사라 했어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그래서 위에 해보니까 저리는 비슷해요. 용초사. 그래서 인터넷 쳐봤더니 용초사가 있는가 봤더니 용초사는 없어요. 용초사는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용문사가 또 있지요. 예, 용문사는 제가 가봤더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용문사에 가가지고 시절을 좀 하고 부처님한테 절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그게 막 파괴사회마에 가가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서울에 오면 용문사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가 해설을 마치고 여기 예. 그러면 초음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번이고 아무래도 이제 하는 것이 몇 번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을 하면 시행착오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초음파 기초하고 아티팩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은 양성 결절성 간질환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내용은 펜코더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노트 필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할 때 질문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초음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빔을 안 쓰는 거는 이 빔으로서만 이 슬라이드가 혹시 이제 저작권 같은데 걸릴까 싶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가 하는 것은 결국은 프루브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발사해 가지고 반사되는 걸 물질의 반사를 받아가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는 이야기지만 초음파를 하는 울트라 사운드죠. 울트라 사운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음파죠. 우리가 가청 주파수 이상으로 프리퀀시가 높은 주파수가 되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 우리가 초음파로 쓰는 동물은 두 개 있죠. 박쥐하고 돌고래 아닙니까? 박쥐하고 돌고래는 다 초음파 쓰는데 그런데 좀 틀리죠. 박쥐하고 돌고래에 쓰는 초음파는 뭐가 틀리겠어? 프리퀀시가 틀리죠. 주파수가 틀리죠. 박쥐가 이렇게 짧은 거리를 쓰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초음파를 쓰고 돌고래는 로우 프리퀀시 초음파를 쓰죠. 그래야 멀리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그러니까 박쥐하고 돌고래는 같은 초음파인데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하죠. 짧은 거리를 써요. 박쥐가 뭐 그렇게 긴 거리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돌고래는 비교적 저주파를 사용하죠. 저주파를 사용하면 긴 거리를 커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에서 초음파에 쓰는 것은 인간이 초음파를 의료용 초음파는 3에서 20MHz죠. 엄청나게 프리퀀시가 높은 주파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기껏해야 한 20cm만 커버하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20cm만 커버하면 최대 20cm만 커버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파 기계도 이렇게 컨벡스 프루브 요거는 저주파죠. 저주파고 리니어 프루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주파죠. 그래서 대부분 복부 영역은 컨벡스로 사용하고 호재 잠기면 리니어 프루브로 저 바깥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그 에코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영상에 나오는 것은 무에코, 고에코, 여기는 강에코도 포함됩니다. 강에코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저에코, 이렇게 아이소에코, 등에코 이렇게 이제 그게 구별하게 됩니다. 무에코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가 빔이 가가지고 그냥 통과하고 하나도 반사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에코 아닙니까? 무에코는 물이죠. 그렇죠. 무에코는 물이죠. 안에코. 네. 안에코입니다. 주로 이제 시스트가 대표적인 거죠. 시스터는 새까맣게 그 밑에 눌러 주십시오. 통화해가지고 열었어요.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시스터는 결국은 물이니까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되죠. 잘 통과하니까 붉게 나오는 거죠. 무에코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음향 증강을 동반하죠. 후방 음향 증강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방 음향 증강은 왜 생기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아티팩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주위 그 조직을 통과하면서 반사, 산란, 흡수 일어나죠. 흡수, 반사, 산란, 흡수 또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물은 그냥 통과되죠.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통과되니까 그 감쇄가 적게 일어나면서 감쇄가 적게 일어나면서 통과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 기계는 어떻게 세팅되느냐면 전체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부터 좀 중폭을 시켜놨거든. 안 그러면 초음파 위에는 잘 보이고 밑에는 끊겨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이렇게 시스터를 통과하면서 감쇄가 적게 되니까 주위 조직은 통과하면서 산란, 반사, 흡수가 이런데 감쇄가 적게 되니까 이쪽에 후방 음향 증강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자면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의과대학에서 1등이 80점, 꼴찌가 40점을 받았다면 성적을 20점 플러스해가 1등이 100점, 꼴찌가 60점 되면 저는 이제 제시 없이 통과되는데 1등이 90점 되고 꼴찌가 40점 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죠. 이때 후방 음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뒤쪽에 점수를 올려져가 후방 음향 증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이제 무에코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에코죠. 고에코도 크게 나누면 강에코하고 고에코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스트롱 에코는 이제 고에코, 강에코는 섀도우를 동반하는 에코를 강에코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강에코에서 스트롱 에코의 대표적인 것은 스케아가 되죠. 클래시피케이션. 자, 스케아가 있으면 이런 스케아가 있으면 스케아는 초음파가 와가지고 반사되고 흡수가 돼. 반사 흡수가 돼 버리니까 초음파가 뒤로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그림자,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퀘어 두 번째 우리가 방해코로 만드는 게 공기가 됩니다. 공기가 이제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이 초음파는 물은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데 공기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용에 쓰는 공기는 초음파는 프리퀀시가 높거든요. 프리퀀시가 낮은 것은 공기를 잘 통과하지만도 우리 의료용에서는 프리퀀시는 공기에서 통과를 잘 못하게 됩니다. 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기가 작은 공기일 때는 아주 소량의 공기일 때는 점상고액호로 나옵니다. 점상고액호로 나오죠. 공기가 좀 더 많을 때는 이렇게 선상고액호로 나오고 선상고액호 뒤에 이렇게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티팩트로 나올 수도 있고 공기가 좀 더 많으면 고액호로 나오고 뒤에 섀도우를 통과합니다. 섀도우. 공기 잘 통과를 못하죠. 근데 이 섀도우는 클리어한 섀도우가 아니고 더티 섀도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기는 작을 때는 점상, 조금 더 많은 선상, 이렇게 밴드라이크한 고액호, 강액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액호가 있습니다. 고액호는 이제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은 에코죠, 하이에코죠. 이런 건 대표적인 것은 팻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죠. 이 지방성분은 이제 우리가 패티리버에서 지방간에서는 고액호로 보이죠. 왜 지방간에서 고액호는 우리가 세포에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펫 글로뷸이 있습니다. 펫 글로뷸. 글로뷸하고 여기에 사이토플라즘하고 세포들은 영양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각 물질에 초음파가 전달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물질이 경계가 될 때는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통과하는데 초음파의 내지를 통과하는 이 차이가 심한 물질이 있을 때는 거기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하고 세포들 주로 수분하고 되겠죠. 하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고액호로 나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고액호로 나오죠. 네, 문 열어드릴게요. 네, 콜레스테롤 고액호는 대표적인 우리가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폴립이죠. 네, 폴립. 이런 것이 이제 고액호로 나오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스톤은 이 고액호 나오면서 뒤에 섀도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폴립은 섀도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스톤 경우에는 전체가 다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이니까 초음파가 부딪히면 위에서부터 초음파 영상이 접촉면에서는 아주 강한 에코가 나오고 차차 에코가 감쇄를 되면서 섀도우를 만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배 안에 바일하고 스톤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영양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고액호 나오고 차차차 감쇄되가 섀도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왜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느냐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폴립 앱세리움이 이렇게 정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지배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 앱세리움으로 들어오면 이 앱세리움은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 엔강핑이 있는 거죠. 요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죠. 요 안에 그렇죠. 요거는 내기 되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여기 앱세리움하고는
계면을 맞이고 안에 있는 요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많이 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조직은 잘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정상 고액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섀도우를 만들 때 않죠. 왜냐하면 콜립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비교해서 초음파 비임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콜로이드죠. 콜로이드. 자, 우리의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보면 고에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왜 고에코냐 하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고에코냐.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폴리클로 돼 있죠. 폴리클이 되고 여기 요 안에 콜로이드고 여기 폴리큘러 앱세리움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로이드 초음파 미미화가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 사이에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굉장히 에코제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로이드는 고액으로 보이죠. 실제로 고액으로 보이죠. 그렇게 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네포dim이 섬유결합 조직이죠.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결합 조직. 섬유결합 조직은 이제 고액으로 보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리버에도 보면 이렇게 포탈빈이 이렇게인데 포탈빈 월 에코가 문맥의 월 에코가 고에코로 보이죠. 월 에코. 파이브러 티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또 고에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들어오세요. 염증 세포가 침륜할 때, 침륜할 때 이럴 때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 이런 식으로 염증 세포가 침륜할 때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음파에서 중요한 것은 고에코가 저에코는 이건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절대 개념이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섬유 결합 조직의 고에코인데 가령 우리 이제 사이로이드도 그렇고 리버도 그렇죠. 이렇게 사이로이드에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갑상선 결절 주위에 이렇게 섬유 결합 조직 피막이 있는데 피막이 섬유 결합 조직인데 저에코로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주위가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콜로이드가 고액이기 때문에 섬유 결합 조직은 상대적으로 콜로이드에 비해서 저에코인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에코라 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의 개념이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에코가 이것은 이제 세포든지 이것이 균질하고 초음파를 잘 통과하는 물질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정상 조직에서 저에코는 근육이죠. 머슬이죠. 머슬은 그에코로 보이죠. 머슬은 아주 친밀하고 아주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에 가령 사이로이드에도 이렇게 보면 사이로이드 그랜드 위에 안테리어 스트렘 머슬하고 SCM 머슬 이런 것이 저에코로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근육은 굉장히 치밀하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저에코가 되고 또 저에코 되는 것은 이 물질에 수분이 침착이 되면 침착 시에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이죠.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조직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처음에는 우리가 뉴트로필이라든지 각종 세포가 침륜이 되죠. 그럼 세포는 침륜되면 일시적으로 고에코 보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가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면서 프리드가 보이게 되죠. 프리드가 보이게 되면 제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는 아주 프리드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에코제니스가 떨어지면 제코로 보이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거죠. 고에코로 되면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데는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무에코, 고에코, 강에코, 그 다음에 저에코. 요거는 이제 이 물질이 구성 성분에 따라서 에코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절이 있는데 결절의 에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결절인데 어떤 결절이 고에코 되고 저에코 되고 무에코 되는 이것이 결정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그 결절의 성분이 중요하죠. 결절의 성분. 가령 결절의 성분에서 뭐 석회화가 있느냐, 팻이 있느냐 이런 것이 고에코를 일으키는 물질이 그 성분에 있으면 고에코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절에 혈관이 많으냐,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하이포바스큘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슬이 많은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은 에코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슬하고 주위 조직하고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혈관종이 있죠. 혈관종 또는 신시의 포함 이런 거는 하이퍼바스큘라입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혈관종에서는 이렇게 혈관종은 안에 보시면 베슬이 전부 다 딜라테이션 되죠. 바스큘라 레이크죠. 베슬이 호수처럼 있고 여기에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로마가 있죠. 그러면 초음파가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무상 반사를 일으키죠. 앱세리움하고 블라드하고 또 커넥티브시. 그래서 혈관종이 고에코로 보이죠. 혈관종이 고에코로 보이는 겁니다. 혈관종이 고에코. 신세포함도 마찬가지죠. 리날시언시 RCC인 경우에는 이 종괴가 아주 베슬이 굉장히 많죠.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죠. 이런 종양은 안에서 총 베슬하고 그 주위 조직하고 반사를 많이 해가 보이거든요. 혈관이 많은 종양은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스큘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질에 아주 이제 그 헤테로지너스할 때 음양계면차가 많은 물질이 부딪혀 있는 거. 이게 바로 헤망지오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음양계면을 가진 물질 조직이 복잡하게 있을 때 음양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피족의 앱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앱세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앱세리얼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브 무코사 있고 그 다음에 머슬층이 있고 서브 시로사 있고 시로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깐 내강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 내강하고 앱세리움은 음양계미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보이죠. 이 고에코는 뭐냐면 내강하고 소관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음양의 계면에 만나는 그죠 반사가 말이죠. 그 다음에 서브 앱세리움하고 무스큘라 무코사는 저에코로 보이죠. 특히 무스큘라 무코사는 당연히 저에코죠. 그래서 1층 고에코, 2층은 무스큘라 무코사. 그
그 다음에 서브무코사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스트럭처죠. 안에 베슬도 있고 림파틱도 있고 너브도 있고 아주 루스한 알레올러스들 딱딱한 조직이 아니에요. 소프트한 조직이죠. 그렇지만 아주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여기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SM이 고액으로 나오고 머슬은 당연히 저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로사는 고액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파이브로스 티슈 섬유결합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시로사에 하고 바깥하고의 그이 음양극이 틀리니까 여기서 또 반사를 해가 고액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물질이 다양한 음양 계면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의 에코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의하고의 와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망지오마를 늘 이야기하는데 정상 해망지오마가 정상 간에서는 고에코죠. 네. 간에서는 혈관종이 고에코죠. 고에코 혈관종이지만 이 패티리브죠. 패티리브로 시로시스에서는 저에코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주위가 워낙 고에코니까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버리는 거죠. 혈관종이. 그렇죠. 상대적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키드니의 사이너스에는 중심에코 복합체는 굉장히 고에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패트가 인필트레이션 되는 거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라. 왜냐하면 패트가 인필트레이션 돼도 워낙 중심에코 복합체가 키드니 중심에코 고에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 하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다 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강의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십시오. 네, 촬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잠깐 끌까요? 네. 네.